되냐? 앞 시간에도 한자 선생님 한자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요. 지금 손수다를 쓰는데 이 사람의 손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의 손이 원래는 우리가 두 손과 두 발을 다 묶고 사족을 묶었다고 하잖아요. 두 손을 다 펴낼 때 사족을 묶었다고 하는데 이 사족은 두 손과 두 발을 갖다 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손은 발로 취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발죽자를 썼으니까. 이게 사람이 손도 사실은 원래는 발이었어요. 발. 사람이 직립하면서 자유로워지니까 발과 구분해서 손이라고 한 것뿐이에요. 최초의 사람은 아프리카에서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아프리카에서부터요. 그 아프리카에 밀림에서 살면서 나무 위에서 원숭이 고라니처럼 나무 위에서 살았어요. 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물건을 움켜진 소나기 힘이 애법 세고 어디 매달아 놓으면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요. 소나기 힘이 센 걸로 깜짝 놀라요. 의외로. 여기에 우리 청이나 이 장장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이게 많이 태화됐는데 사람이 장장근이 발달된 이유가 나무에 매달린 흔적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장장근이. 그런데 지구에 빙하가 오잖아요. 우리 설국열차에 보듯이 빙하가 오면서 어떻게 밀림이 초원으로 바뀌어요. 초원으로 바뀌니까 사람이 나무 위에서만 살 수 없으니까 초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 먹이 활동 같은 거 하고 경기 같은 거 하면서 몽고스나 마못 이런 것들이 막 무리져서 먹이 활동할 때 보면 무리 중에 일부가 이렇게 몸을 세운단 말이에요. 앞에 두 다리를 갖다 세워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요. 진화가 이루어져서 결국 두 발으로만 설 수 있게끔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손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손은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분시켜 준 거야. 손이 아직도 땅을 짚으면 사람의 입은 뭐냐면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고등동물이 안 되고 그저 먹고 그냥 슬프다 아프다 이런 걸 고함을 질러서 표현할 정도에 지나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서로 대화할 정도로 발달된 건 손이야. 손의 자극이 어떻게 손을 자유롭게 사면서 손의 자극이 뇌로 전달이 돼가지고 뇌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강화가 돼가지고 그게 지식으로 쌓이고 그러면서 오늘날 고등동물이 된 거라고. 이게 손이라는 게 그래서 제2의 뇌라고 그래요. 제2의 뇌. 제2의 뇌.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뇌에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흔들어라 뇌에서 시키고 있는 거라고. 손이 지 혼자서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뇌에서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손을 제2의 뇌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그 손을 갖다가요. 사람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가 없어요. 사람 몸의 뼈가 어른 경우 몇 개라고 그래요? 206개라고 하거든요. 206개 가운데 사람 손목 안에 들어가는 요 부위가 시체에서 차지하는 부위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뼈가 몇 개냐면요. 몇 개예요? 27개. 그렇죠. 손이 두 개니까 합하면은 54개 아니에요. 54개. 요 206개 가운데 54개 또 발목 밑에 있는 것은 26개 곱하기 2면은 52개인데 이게 합치면 106개 아니에요? 두 손목과 발목 밑에 발이 차지하는 뼈가 106개나 돼요. 온몸의 뼈의 반절 이상인데 부피는 조금밖에 안 차지하는데 이게 뼈가 54개가 될 정도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이런만 유일하게 새끼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막 붙일 수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만 유일하게. 그러면 이게 안 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해보세요. 네, 이거 안 된 사람은 사람 탈을 쓰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그 웃자 언제 있잖아. 그게 다 되니까 다 사람이지. 사람은 다 된다 이거야. 안 되면 사람이 탈을 쓰고 있는 거이고. 이게 사람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살다가 부르르게 손 하나가 이렇게 다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두 발이 이렇게 다칠 수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 이 사람 두 발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마음대로 손만 하나 없다 뿐이지 손목 밑에 손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한 손으로도 뭔가를 할 수 있죠. 이 사람 두 다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 먹고 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사람이 더 많냐? 이 사람이 더 많아요. 먹고 사는데 이 두 손을 자유롭게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앉아서 그냥 뭐이든지 다 할 수 있잖아. 이 사람 한 손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 두 발을 멀쩡히 걸어 다니도 먹고 다닐 수 있는 일이 이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 훨씬 많은 게 두 손을 그때 다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손 하나를 못 쓰잖아. 그 손 역할이 그만큼 큰 거야 지금. 자, 그 손을 갖다 뜻하는 거지. 그 손. 지금 하는 이런 얘기들이 아이들이 손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 상식 같은 거예요. 여기서 뭐 추가 손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지금 1시간도 물론 하죠. 근데 이제 생각난 대로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는데, 자, 그 손을 뜻하는 글자는 손을 갖다 그대로 표현했어요. 손 그대로 표현했는데. 테슬라에서 AI 인공 그 로봇이 발달되는 데서 개발됐는데요. 이 관절을 3마디 말고 2마디만 됐는데 그래도 달걀을 깨지 않고 잘 움직이더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우리 선생님 신기해서. 많이 바빠가지고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여유 있게 듣고 있을 수가 없네. 그래. 자, 이게 제 손을 그렸는데, 자, 손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 손을 그렸는데, 문자가 되기 위해서 선이나 점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옛날 글자가 문제는 요 형태로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글자가 이 글자고, 요 글자를 갖다가 다른 글자하고 합쳤을 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은 아무래도 관계자 형태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간략해서 삼역으로만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손 숫자가 다른 글자가 없으니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 이렇게. 근데 요 글자를 놓고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제방변이라고, 이게 이제 사회적 약속이요. 옛날부터 이 글자에 대해서는 제방변이를 부르자, 그런 약속인데, 이제 아까부터 30여는 그래도 명쾌하게 물 숫자가 바뀐 글자고 글자의 특징이 점 3개로 있기 때문에 3을 쓰면서 항상 왼쪽에 쓴다 변을 붙였는데, 그럼 제방변은 뭐냐 이거, 이 명칭을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이거예요. 이 제방변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제주제자에다가 변방자에다가 그 다음에 가변자를 써서요. 여기 변자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표기했는데 왜 제주제자를 썼냐 이거예요. 중국 분들은 우리하고 부른 명칭이 좀 다르겠죠. 중국 분들은 제수변이라고 했어요. 들제자에다가 손자에다가 제수방, 죄송합니다. 제수방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중국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부르니까, 우리식으로 부를 때 제방변은 그럼 어떤 모양이냐?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요 글자가요, 마치 요 글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삐쳐 올리는데 제주 글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글자네요. 근데 글자가 비슷하다니에요. 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도 불렀어요. 이걸 제양변이라고도 불렀어요. 제자 모양처럼, 모양 양자. 제자 모양처럼 생겼는데 변해 붙는다고 제양변이라고도 불렀는데, 전 제양변에서 이게 마음 십자가 다른 글자 올 때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걸 넣고 신방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말에 유추가 돼가지고 오늘날 제방변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근거가 어디 탁 실려 있는 것은 아니야. 근데 제가 추측해 봤을 때에, 아니면 글자 그대로 놓고 제자처럼 보이는데 글자 곁에 붙으면서 변 쪽에 쓰인다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옛날에 한때는 제양변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근거를 둬서 얘기한다고 치면 제자 모양처럼, 요 글자가 제자 모양처럼 생겼는데 변에 쓰인다. 그래서 제양변에서 유추가 돼가지고 제방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본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직 확실한 자료 같은 것이 없고 그러니까 두 개의 사실을 그대로 다 기억을 해서요. 두 개 다
가르치든지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갖다가 들어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될 글자가 바로 저는 요 글자고 근거를 가질 수 없는 게 이건 의제자란 말이에요. 이건 아이제자고 이건 이제자고 손을 든다고 든 모양이다 뭐 하는데 저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들제자를 쓴 제자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요. 이 명칭 자체가. 그 제자가 그 서예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획을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 네. 제주 제자처럼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흑토도 그 제토변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배동을 쓸 때 위로 올려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여신 분들은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혜하신 분들은 그 수혜하신 분들 제방변을 네. 그 모방자를 저렇게 쓰거든요. 그 모방자를 그 나뉘었을 때 제주 제자식으로 쓰기 때문에 수혜하신 분들은 방자를 제주 제자식으로 쓴다고 해서 제방변 이렇게 그렇게 그 설명을 해요. 수혜하신 분들. 근데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명칭만을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제 손숫자가 다른 글자가 됐을 때에 주로 이제 이렇게 쓰이면 손숫자 자체를 갖다가 그대로 써서요. 그대로 써서 쓰이는 글자로서는 이제 절배자가 있죠. 절배자. 절배자 이런 거. 자, 요 글자는 그런데 있죠.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요. 요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글자는 머리 숫자예요. 이 머리 숫자는 본자를 일단 알고 설명을 하길 바라는데 본자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본자가 이렇게 되고 우리 앞 시간에 아들 자자를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쓴다고 했죠. 이렇게 거기에 이것이 머리털이기 했잖아요. 이것도 머리털이죠. 옛날 글자를 보면은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낯이 있는 머리요. 이 머리 가운데 낯이 표현되어 있는데 낯은 어디까지 일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릴 때에 어디서부터 낯이냐면요, 눈썹 밑에서부터 턱 밑까지가 낯이에요. 이마는 낯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그려보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그려보는데 이렇게 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낯이라니까요. 이마나 머리털이 난 부분은 낯이 아니죠. 옛날 사람들이 낯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를 그렸다고 생각해요. 낯을 중심으로 했는데 낯을 중심으로 해서 그랬는데 코 보고 입 보고 귀는 어떻게 되냐면 옆으로 봤을 때 한 선에 들어가 있어요. 선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눈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눈만. 그러죠? 그러니까 고문자가 이 고문자를 놓고 이 글자에 고문자를 놓고 뭐 짐승 머리를 갖다 그렸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람 얼굴을 했다고 봐요. 사람 얼굴인데 눈썹 밑에 사람의 모습을 옆으로 이렇게 펴놓고 그 가운데 눈을 갖다 이렇게 펴놓고 그 위에 이제 머리털을 이렇게 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근문의 형태. 사람을 옆으로 봤을 때 얼굴의 코와 입과 귀는 선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눈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 형태에다가 머리털을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호대로면서 이제 눈만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이렇게 표현하는 형태인데 머리털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눈을 갖다가 눈목자 그러니까 눈목자를 쓴 거죠. 근데 이것도 호대로면서 더 간단히 되면서 오늘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 형태에다가요. 이 형태가 사람의 몸체를 이렇게 추가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머리혈자예요. 머리혈자.
그러니까 이렇게도 쓰지만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쓴 것도 사실은 머리털 성량에서 이렇게 쓴 것도 이거 머리 숫자예요. 이거 다 세 개 다 머리 숫자인데 거기다가 몸체를 갖다가 사람의 몸체를 추가해서 붙인 것이 머리 혈자고 그 다음에 낮의 윤곽 눈 주변의 윤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눈 주변에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이게 난면자의 본자예요. 본자 난면자의 본자예요. 낮의 윤곽을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겉에다가 이렇게 이게 난면자인데 난면자도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위가 머리 숫자죠. 요 머리 숫자. 이게 머리 숫자의 본자란 걸 알아야면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렇게 요걸 거꾸로 뒤집어. 요 머리털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그다음에 요 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눈목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요 핵을 좀 바꿔서 지금 표현했는데 요 핵을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된 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근데 요 글자를 갖다가 요 글자는 이 글자는 간략화돼서 이 글자가 됐잖아. 요 글자는 간략화돼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네이버 한자 사전에 들어가면 요건 현에 가서 찾아야 되고 요건 교회 가서 찾아야 되고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목배어 거꾸로 매달교 매달은 행벌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여서 뭐 행벌교라도 뭐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교로 쓰이고 있는데 그걸 변형시킨 요 글자도 변형됐기 때문에 이것도 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현이라고 한다니까요. 매달려 누구 있어 매달려. 이게 잘못된 것이 뭐냐? 일본 사람들이 이게 고울련자 있죠? 고울련자를 갖다가 이렇게 간략적인 데는 일본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네이버 한자 사전에서. 이 글자하고 같은 글자를 교로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줄여서 이렇게 쓰면서 현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 일본 자료를 우리 자료 우리가 알아야 될 배워야 될 그 자료에다 일본 자료를 갖다 쑤셔 넣어가지고 일본 따라가게 만들어놨어 지금. 그 엉터리요 이거 엉터리. 일본이 이걸 줄여서 비록 이렇게 쓴다고 쳐도 우리는 이것과 이게 같은 글자니까 내냐 이게 매달겹자가 돼야죠. 그런 엉터리 자료들이 이렇게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 네이버 사전 같은 데 잘못된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고 이 글자와 같은 글자로 보시기 바란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어멜 개자가 달라붙으면 그게 매달 현자지. 줄에는 매달인데 이게 나중에 단위로 고울 현자가 되니까 매달 현자 다시 신방변을 붙여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수막뭐 할 때 쓴 글자, 이혈령, 배혈령 할 때 쓴 글자. 근데 이런 글자 설명하기 위해서 얘는 머리 숫자의 본자인 이 글자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이것이 머리털을 관련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글자는 머리가 신체에서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으뜸 그런 데 있는데요. 뭐 대학교 수석이라든지 수도서울이라든지 국가원수라든지 뭐 할 때 쓰이는 숫자죠. 그리고 이 글자가 음의 역할자가 있는데 이게 그것도 문제예요. 저는 이 글자 음의 글자를 이 글자가 음의 글자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설문의자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게 내내 이것도 설문의자는 본자로 써놨다 본자로. 이 글자고요. 오늘날 쓰인 글자로 바꾸면 이 글자죠. 이것도 오늘날 쓰인 글자로 이 글자죠. 이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이렇게요. 이게 종뭐다는 이것의 뜻을 따르고 이것의 뜻을 따랐다는 얘기야. 이게 형성자에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게 제가 만약에 썼다고 치면 저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 글자가 음의 역할자예요. 설문의자에서 만약에 형성자를 풀이한다면 무슨 성 이렇게 풀이한단 말이에요. 주로.
저는 이쪽으로 썼어야 된다고 봐요. 이 설문의자가 이게 설문의자가 이렇게 풀렸는데 저는 이렇게 썼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 길도자는 요 글자가 음역할자거든. 죽었다 깨서 저는 음역할자라고 봐요.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가 길을 뜻하는 또 다른 글자가 있어요. 또 다른 글자. 또 다른 길도자가 있어요. 바꿔서 쓰기도 해요. 간혹가다. 차이점 물론 있어요. 이것도 길도자예요. 차이점은 있어요. 이것은 수레 한 대가 다니는 길이고 이건 수레 두 대가 다니는 거예요. 왕복을 수 있는 길이죠. 수레 두 대 이상이 다니는 길은 또 이거 길도자를 쓰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도로에도 큰 도로는 요 글자를 쓰잖아요. 테란노라든 세종로물 이런 충무로 올 때 큰 길은 요 글자를 쓰는데 수레 옛날로 말하면 수레 두 대가 왕복을 수 있는 길이고 이건 수레 한 대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레 한 대만 다니잖아. 외길이잖아요. 외길. 인생을 외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외길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창대한 그런 뭐 꿈 같은 걸 얘기할 때에 전도양양이 요 글자를 안 쓰고 앞전자에다가 큰 바다 양자를 이렇게 써서 전도양양을 갖다가 굳이 요 글자를 안 쓰고 요 글자를 쓴 것이 외길 인생이니까 사람이니까 외길로 관련된 요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똑같은 뜻과 똑같은 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바꿔 쓰기도 하는데 요 글자의 음역할자는 바로 이 글자란 말이요. 나여 원래 치과 관련된 글자는 이제 그것은 나중에 설명할 거이고 나여라고 주로 오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이 글자가 달라붙으면 도는 도인데 토할도자가 돼요. 입으로 토한다. 토할도. 여기 물이 달라붙어도 마찬가지고 도는 도인데 물이 다니는 도랑을 뜻는 도랑도자야. 초두가 이렇게 달라붙어 이렇게 쓰이면 도는 도인데 식물 가운데 쓴바귀를 따르는 쓴바귀 도자예요. 쓴바귀 도자. 그러면은 이런 글자들을 보면은 똑같은 글자를 붙여놓고 똑같은 음을 썼다는 것은 그 글자가 음역할자라는 거예요. 요 글자가 뭐예요? 요 글자가 음역하려고 남은 글자에서 길이 뜻이 이루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요 글자도 이 글자가 음역하는 남은 글자에서 길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수긍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요 글자에 이체자가 있어요. 길도자에 이체자가 있어요. 그 이체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오늘 안 쓰고 있지만 이거 분명히 이체자예요. 이것도 내냐 길도자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길도자를 보면은 단일행자하고 머리 숫자가 달라붙었는데 단일행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들 보세요. 사거리 구자라든지 지키르자라든지 발보일행자 현학적이다 그럴 때 발보일행자 이런 글자들이요. 전부 다 뭐예요? 가운데 글자가 음역할자예요. 이거 볼구자가 음역하는데 단일행자가 사거리 모양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거리 구자가 되고 다른 가죽 자가 음역하면서 길을 사거리를 지킨다고 해서 지키자가 되고 거물행자가 음역하면서 사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발보인다고 발라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현학적. 이게 자기 학문을 막 드러내 본 게 현학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발보일현이라는 글자거든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가운데 글자가 음역하려고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글자도 음역할자예요. 그럼 여기서도 음역할자라는 거 드러나잖아요. 바로 똑같은 길도자에서 요 글자가 여기서 다 음역할자가 도가 되고 또 요 글자 이체자 요 글자에서 요 글자도 요 가운데 들어가는 글자가 전부 다 음역할을 흠돼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음역할자는 게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길도자는 머리 숫자가 지금 음역하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설문에다 개념 쳐가지고 발이 왔다 갔다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고 관련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머리 숫자가 음역할자하고 설명한 책들을 보기가 힘들어. 사실은 저개념을 쫓아온 책들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근데 비록 설문자를 쫓아간 사람이 많아도 100번 장담하지만 제게 내가 옳은 거예요 지금. 수가 잘 알다시피 수가 아까면서 얘기했잖아요. 지읒, 치읒 이런 것들이 국영 판적에서 지읒이랑 티읒을 바뀌었는데 수가 두가 되고 두가 도가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설문회자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설문회자가
이 문자가 시험 분한테는 바이블과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설문에 다 쫓아가면 안 된다. 이게 근데 문제는 설문회장에만 철저하게 가지고 그대로 풀이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대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이요. 뭐 우리 선생님들이야 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칠 때 우리 선생님 나름대로 뭐 알아서 가르치겠지만은 뭐 어떤 쪽을 택하든 뭐 우리 선생님들 마음이겠지만은 제 얘기를 듣고요. 그쪽에 더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 글자가 그래서 수가 도가 되면서 길을 따라서 이 책받침이 바로 왔다 갔다 하는 길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당연히 길이 되겠죠.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이끌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 호되면서 이끌다는 뜻을 할 때는 다시 손이 달라붙은데 다시 손이 달라붙은데 그게 다시 점주가 될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끌도들 다시 이제 새롭게 이제 길도자에서 분화돼 나온 글자예요. 길도자가 이끌다는 뜻이 있는데 사람이 이끄는 것이 길이니까. 근데 이끌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갖다가 더 추가했는데 거기다 다시 점까지 더 추가되다 보니까 오늘 마지천자로 오늘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활을 쏘는데 그냥 손으로만 쏘는데 마지천자를 지고 있고 주는데 그냥 손으로만 이게 마지천자를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상하게 초갈증이 많이 나네요. 이 오면서 차간도 재려는 바람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자,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화살시자예요. 글자의 뜻이 화살인데 옛날에는 그냥 살 그랬어요. 살 그랬는데 오늘날은 화살 그러는데요. 그러면 화가 더 들어가는데 활은 뭐냐? 화가 더 들어가는데 그 활은 활 플러스 살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활을 쏠 때 사용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살만 가지고 부정을 하는데 분명하게서 활공자. 그래서 활살이라고 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입성자 리을자를 잘 탈락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화살이 오는 거죠. 옛날에는 살이라고 했어요. 우리 옛날에 불렀던 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가운데 제목을 읽자. 내 배는 살같이 할 때 쓰는 살이에요. 이 살이 우리가 우리말에서 어떻게 쓰냐면 가늘고 길다란 물체에 쓰여요. 주름살, 햇살 뭐 이런 데서처럼 가늘고 길다란 물체에 쓰이는 것이 살인데 화살 자체도 가늘고 길다란 물체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좀 더 다른 부분인데 위에는 촉이 있고 살촉이 있고 이게 이제 살이 이제 화살대를 말하는 거죠. 활대죠. 그 다음에 깃이 있죠. 깃이 있어야만 이제 만든 방향으로 날아간단 말이에요. 깃이 멀리 반듯한 게 날아가요.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깃이 있고 이게 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깃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걸. 그 다음에 시위 이렇게 활을 쏠 때 사용되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시위에다가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를 친 사람은 알아야 돼. 이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오니. 이 글자의 고문자가 이렇게 표기되는데 이걸 세부를 설명을 하면은 이건 화살총이고 이건 화살대고 이것은 화살깃이고 요 부위는 온이라고 온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게 시위라면 이렇게 끼워넣는 거야. 이렇게 잡아당기지. 이 활의 줄에다가 이 부분을 끼워넣는 그 갈라진 부위가 온이라고 온이.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된 걸 호대로 오면서 줄여가지고요. 관계대행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관계대행태를 만들고 점은 선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선. 그 원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오늘날 이렇게 정형화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살이해야 되는데 호대로 뜻을 붙이기 위해서 활을 붙여서 화살이 되고 글자 형태로 이렇게 되고 이제 시는 약속된 의미죠. 시를 이제 약속된 의미 시를 갖다가 인식시키려면은 저 화살 관련된 어휘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화살 가운데 이거 끝이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뭉툭해 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이렇게 시커먼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구멍을 띄워요. 이거 하늘에다 쏘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갈 거 아니요? 그러면 이 속에서 공명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소리가 나. 그래서 이렇게 우는 화살을 갖다가 그래서 요 시자를 써서 울효자예요. 이게 울효라는 글자거든요. 우는 화살을 갖다가 효시라고 그래요. 효시. 그 대학교 옛날 수학여 시험에 나온 어휘예요. 효시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옛날에 신호탄으로 사용했어요. 군대에서 작전 같은 게. 오늘날은 문명이 발달되니까 절대 일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 무전기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옛날 무전기 같은 게 없으니까 이걸 한에다 써가지고 신호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이 시작을 나타낼 때 썼기 때문에 시작을 뜻하는 말이에요. 시작을 뜻하는 말이고 주로 이제 이 글자를 우리가 남상이라는 말과 어울려서 같이 나와요. 물이 넘치는데 술잔에서 넘치는 거예요. 술잔에서 넘치는 건데 이 양장과 같이 그렇게 길게 흐르는 강도 처음에는 술잔에 물이 넘치는 정도에서 시작됐다 이래요. 그래서 시작을 뜻하는 말이에요. 남상도 시작을 뜻하는 말이에요. 뭐 달리 또 권유라는 말도 있고 뭐 그러긴 하지만요. 자, 하여튼간 글때 쓰이는 시자 알아두시기 바라고. 요 글자가 뭐 쓰이는 말이 뭐 도절시제라든지요. 칼은 분질러지고 뭐 화살은 떨어졌다 이거죠. 그런 말들이 독신화 뭐 이런 말들이요. 이순신장시 유시 흘러가는 화살에 맞아서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화살에 맞았나요? 총에 맞았나요? 하여튼 얘기다 보니까 잘못 얘기하고 있었네요. 뭐 하여튼간 유시는 흐르는 화살을 말한 거이고요. 자, 근데 이렇게 쓰이는 요 시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알지자가 나왔네요. 알지자도 설문의자에서는 해자로 풀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갖다가 형성자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형성자로 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책에서 이거와 달리 본다고 치면은 우리가 알다는 뜻이 알지자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쓰이는 글자가 알지자가 있어요. 알지자. 지식을 때 쓰이는 글자. 두 글자가 합쳐져가지고 지식하는 말이 알지자, 알식자 해가지고 이 알식자가 분석을 해보면 말씀원자하고 찰진욱 시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찰진욱 시자가 음역화해서 식이 되면서 말씀원자에 의해서 알자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한자에서는 있죠. 말씀원자가 이구자로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어느랄룰자를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구자로 바꿔서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요. 을풀영자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지만은 이렇게도 써요. 꾸지를 갖자도요. 같이 양심 같이 그럴 때 꾸지를 갖자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도 써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자에서 이구자하고 말씀원자하고 이렇게 교환이 됐는데 이걸 이구자를 말씀원자로 바꿀 수 있는데 그 말씀원자 이게 달라붙었네요. 이게 말씀원자에서 알다 되면 이건 이군자에서 아는 거예요. 지금 화살시자 지가 된 거죠. 시가 지나 치로 바뀔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요글자도 어떻게 돼요? 화살시자가 치가 되면서 새 가운데 꽁을 트면 꽁치자가 되잖아요. 이런 글자에서도 화살시자가 음역하는 점 시, 지, 치 이거 지는 이거이고 치는 이거이고 이런 글자를 보더라도 이거 화살자가 음역화를 음역화하면서 입구자에서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입으로 하는 말을 갖다가 알아듣는다 이거죠. 아는데 뭐 화살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화살이 아는 것과. 근데 설문에 대해서는 이걸
해자로 풀어가지고 아는데 뭐 화살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뭐 풀이를 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찾아보세요. 설문해야 돼. 자, 그런데요. 요 글자가 아는데 알아듣는 지혜가 있다 해서 말을 갖다가 알아듣는 지혜가 있다고 해서 지혜라는 뜻도 있는데 지혜는 호대로 오면서 말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다는 뜻의 가로할자를 갖다가 가르치는 걸 알아듣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가로할자를 더 붙여가지고 여기서 다시 분화돼 나와가지고 이게 지혜 지자가 되는데 이것도 지혜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서 분화돼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뜻을 지혜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가로할자를 말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가로알이라고 했는데 가로알의 가로는 가르치다의 가르고 관련되는 거예요. 가르친 걸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할알이라고 해버리면 이걸 간혹가다 이걸 가로알자를 갖다가 말할알이라고 펴진 사람도 있거든요.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서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편하게 가르치가 또 가로라는 말 편하게 가르치게 또 말할로 바꿔서 가르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인간들이 한자 교육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쉽게만 가려고 쉽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머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어렵게 해도 알아들어요. 웬만하면은 자기가 편하겠다고 쉽게 가는 거지 아이들 편한 것이 아니야. 아이들 알아듣는다니까요. 조금 어렵게 얘기해도. 자 그런데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이렇게요. 병들역자가 달라붙은 글자도 있네요. 물론 요 글자는 복잡하게 쓰면 의심하는 글자를 써줘야 돼. 의심하는 글자. 근데 음역 글자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것도 이 의가 3번가 2가 되고 시가 되고 지가 되고 치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서 음역 글자예요 사실은. 의심하는 글자가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치가 되면서 병들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리석은 것 자체가 병들어서 어리석어진다고 본 거죠. 치매할 때 쓰는 글자, 음치 뭐 천치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근데 복잡하니까 음역 글자를 쉬운 알지자로 바꿔가지고 어리석을 지자가 된 거예요 지금. 치매 그렇게 쓰는 글자. 그 다음에 아까서 얘기한 것처럼 꽁치자가 있었고요. 새출자가 뭐 관련돼서 꽁인데 우리가 꽁자자도 보면 이렇게 새출자를 쓰잖아.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화살시자가 치까지 된 거예요. 치악산을 때 쓴 글자죠. 치악산이 꽁의 전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입선자 리을자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면 화살시자가 시, 지에다가 입선자 리을자로서 질까지 왔어요. 병질자, 병들렸다가 될 때 치질, 격질, 안질, 계절을 때 쓰는 질자예요. 그리고 이 글자에다 다시 계진열자를 붙이면은 시계할 질자가 돼요. 질투올 때 쓴 글자예요. 질시하다 뭐 할 때 쓴 글자. 자,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한자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해도 다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볼시자인데요. 여기서 끊어야 될까요? 네, 여기서 끌게요 그럼요. 네,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